여러분, 금리를 4번 인상한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3번 인상은 기정사실이지만 4번 인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12월 의사록입니다. 12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의사록에 보면 경제 상황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경제 상황에 맞춰예요.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금 올 1월 14일 그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대선 전에 부동산을 잡겠다.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월에도 금리 인상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에 인상했고요. 작년 11월에 인상했고 올 1월 14일 날 인상하고 이렇게 3번 인상을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에 어떤 핵심이 경제 상황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라면요. 이것은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왜 나왔느냐. 4번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올해 금리를 3번 올린다는 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기정사실화.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8번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8번이요. 그중에 2022년 올해 3번, 2023년에 3번, 2024년에 2번 이렇게 8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번이 4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도 4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왜 4번이냐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일단 3월에 먼저 한번한다. 그리고 6월에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2번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올 2월까지인가요? 3월까지죠. 올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이기 때문에 1월에 올리고 놓고 나면 이게 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잖아요. 근데 2월에 올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2월에 못 올려요. 2월에 못 올리면 3월이나 그 이후에 가서 봐야 되는데 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과연 물가가 괜찮을까 하는 겁니다. 6월 1일까지 못 올린다. 그러면 상반기엔 금리를 한 번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상반기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말 거냐. 이렇게 생각은 못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이거는 그 와중에도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 더밖에 올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국제유가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섰나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다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한 달간 수출 금지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천연가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다 가스를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급 부족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올 1월에 한번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6월 1일과 그 사이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은 미국이 3월 6월에 올리니까 우리도 한 차례 더 6월 안에 한 차례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반기에는 두 차례가 일반적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하반기엔 두 차례 인상할 겁니다. 8월이나 10월이나 11월이나 분명히 인상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네 차례가 되는 거예요. 네 차례가 됐을 때 과연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 연끌족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지금 연끌족 2021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458조 7천억 원이에요. 적지 않죠. 엄청난 돈입니다. 2030들이요. 그런데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 엄청 크죠. 지금도 말입니다. 은행채 금리가 2.1에서부터 2.5%까지 올라가니까 금리의 부담을 이미 연끌족이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느끼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올해 걸쳐서 4번 정도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2%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대출금리는 적어도 6% 중반은 가고 좀 많이 가면 7%도 간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7%대에서 연끌족이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지뢰밭이 막 펑펑펑펑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끌족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부채도 장난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닥경제 지금 이대로 가면 완전히 무너진다. 지금 빨리 통제 풀어라.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못 모이게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바닥이 망가져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회생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라 부채는 엄청나게 쌓이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감당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바닥경제 계속 통제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미접종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바닥경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둔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함께 망하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